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 배우기를 멈추고 과거에 머무는 길, 또는 배우기를 계속하며 성장하는 길. 그대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봤을 것이다. 70이 넘었는데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반대로 60도 안 됐는데 이제 배워서 뭐 하나 하며 포기한 사람.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늙음은 배움을 멈출 때 시작된다. 정약용은 배움에 대해 평생을 강조했다. 그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다.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그가 쓴 책이 500여 권. 57세에 유배를 가서 75세에 돌아올 때까지 그는 단 하루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전하는 5가지 지혜를 통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평생 배울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 한다. 첫째, 배움을 멈추면 마음이 늙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관찰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였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정약용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배우는 자는 눈빛이 살아있고 배우지 않는 자는 눈빛이 죽어있다. 나이는 몸을 늙게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것은 마음을 늙게 한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요즘 세상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 갇혀 현재를 보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며 변화를 두려워한다. 반대로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보이고 질문을 하고 그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며 배우려 한다. 정약용은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을 공부했다. 천문학, 지리학, 의학, 농학. 모르는 것이 나오면 책을 찾아 읽고 사람을 찾아가 물었다. 그래서 그의 눈빛은 죽을 때까지 살아 있었다. 그대도 생각해보라. 지난 1년 동안 그대가 새롭게 배운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책을 읽었는가? 새로운 기술을 익혔는가? 새로운 생각을 만났는가?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늙고 있는 것이다. 배움을 멈추면 마음이 늙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젊고 싶다면 배워라. 둘째, 배움은 외로움을 막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었다고 했다. 가족과 떨어져 있고 친구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를 지킨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배움이었다. 책을 읽을 때는 외롭지 않았다. 글을 쓸 때는 시간이 빨리 갔다. 새로운 것을 공부할 때는 삶의 의미가 생겼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배우는 자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책이 벗이 되고 생각이 대화가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자녀들은 자기 삶이 바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이때 배움이 없으면 외로움이 그대를 집어삼킨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남은 건 죽음뿐이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채우고 우울이 찾아온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다르다. 혼자 있어도 책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어야지. 이 새로운 것을 배워봐야겠어. 다음엔 저걸 해볼까? 시간이 빠르게 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삶에 활력이 생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이렇게 견뎠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배움이 그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대도 돌아보라.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텔레비전만 보는가? 과거만 생각하는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가? 배움이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진다. 셋째, 배움은 자존감을 지킨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권력도, 돈도, 지위도 모두 잃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잃지 않았다. 바로 자존감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는 계속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알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진다. 이것이 자존감을 만든다.
반대로 배움을 멈춘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진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특히 은퇴 후 이것이 심각해진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선다. 이때 배움이 없으면 정체성이 무너진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다르다. 직장은 떠났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을 익히고 있다. 나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자존감을 지킨다. 정약용은 75세에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18년 동안 더 많이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권력은 잃었지만 자존감은 잃지 않았다. 그대도 생각해보라. 그대의 자존감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과거의 성취인가? 남들의 인정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자존감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배움으로 만든 자존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배움은 자존감을 지킨다. 넷째, 배움은 세대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정약용은 자녀들과 평생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편지에는 항상 새로운 배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다. 이런 새로운 생각을 발견했다. 이것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녀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전히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 든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배움을 멈췄기 때문이다. 과거 이야기만 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 자녀들은 지친다. 또 그 얘기야. 세상이 바뀐 걸 모르시네. 대화가 안 통해. 하지만 배우는 부모는 다르다.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고 그게 뭐야? 가르쳐줘 하고 묻는다. 자녀들은 기뻐한다. 우리 부모님 진짜 멋있어. 나이 드셨는데도 배우려고 하시네. 대화가 통해서 좋아. 정약용은 70세가 넘어서도 손주들에게 새로운 것을 물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새로운 방식은 어떤 것이냐? 나에게 가르쳐다오.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대도 돌아보라. 자녀나 손주와 대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과거 자랑, 옛날 방식 고집, 요즘 것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만 있다면 대화는 끊어진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질문하고 이해하려 하면 대화는 이어진다. 배움은 세대 간 다리가 된다. 다섯째, 배움은 치매를 막는다. 정약용은 80세를 넘기까지 정신이 또렷했다. 마지막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한다.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뇌는 자극받을 때 건강하게 유지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연결이 생긴다. 책을 읽으면 기억력이 유지된다. 생각을 정리하면 판단력이 보존된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면 뇌가 퇴화한다. 같은 일만 반복하고 새로운 자극이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고 녹슬면 기억이 사라지고 기억이 사라지면 자신이 사라진다. 정약용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웠다. 유배지에서도 집으로 돌아와서도 80세가 넘어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 그대도 생각해보라. 지금 배우지 않으면 10년 후 그대의 정신은 어떻게 될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을 잃어간다. 하지만 지금부터 배우면 10년 후에도 그대는 또렷하다. 배움은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 갔을 때 나이가 57세였다. 당시 기준으로 이미 노인이었다. 이제 늙었으니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지. 배워서 뭐하나. 쓸 데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 57세에 시작한 배움이 18년 동안 이어졌고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 늙었어.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젊은 사람들이나 배우지. 이런 생각이 그대를 늙게 만든다. 정약용은 말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느냐.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 6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배우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배움을 시작하는 5가지 방법. 정약용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추상적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배움을 시작하고 싶다면 다음 5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매일 30분 책을 읽어라. 무슨 책이든 좋다. 소설도 좋고, 역사책도 좋고, 에세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다. 매일 30분만 읽어도 1년에 20권 이상 읽을 수 있다. 둘째, 모르는 것이 나오면 바로 찾아보라. 텔레비전을 보다가, 신문을 읽다가, 대화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사전을 찾아보고, 자녀에게 물어보라. 정약용은 평생 이렇게 살았다. 모르는 것이 나오면 반드시 알아냈다. 셋째,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워라. 악기, 그림, 글쓰기, 외국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무엇이든 좋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받고 삶에 활력이 생긴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긴다. 넷째, 젊은 사람에게 배워라. 자녀에게, 손주에게, 젊은 친구에게 물어보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가르쳐줘. 자존심 내려놓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 젊은 사람들도 기쁘게 가르쳐준다. 정약용은 젊은 제자들에게도 배웠다. 나이는 상관없다.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라. 5째, 배운 것을 나눠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 최근에 이런 거 배웠는데 배운 것을 나누면 더 확실히 내 것이 되고 대화 주제도 생기고 관계도 깊어진다. 정약용은 말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대도 돌아보라. 지금 그대가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어서, 어려워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배움을 시작하면 3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그대의 눈빛이 살아난다. 배우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둘째, 그대의 하루가 의미 있어진다. 외롭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활력이 생긴다. 셋째, 그대의 노년이 풍요로워진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대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이 지혜를 깨달았다. 배움은 나이를 초월한다. 배움은 외로움을 막는다. 배움은 자존감을 지킨다. 이것이 그가 전하는 노년의 지혜이자 평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대가 젊고 싶다면 배워라. 그대가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배워라. 그대가 치매 없이 살고 싶다면 배워라.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곧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자는 늙지 않고 배우지 않는 자는 이미 늙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